기자회견을 먼저 총평을 하자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지막 한 가닥 기대를 했었는데 무참히 깨졌습니다. 이 회견을 한 이유는 형식적 사과는 했습니다. 그러나 요구는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회견 전에 애초 요구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6가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화자찬하지 마라. 사과하라. 명태균 의혹 밝혀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하라. 인적 쇄신하라. 여기까지는 여당 야당의 요구가 똑같습니다. 야당의 요구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된 것이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6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6가지 중에서 형식적 사과를 했을 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거절했습니다.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때 저는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은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이야기가 야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않겠다. 나는 강하게 거부하겠다. 난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자화자찬 부분에서는 여권 내에서도 하루 전날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화자찬하지 마라, 그 대국민 성과 그런 거 아예 발표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좀 줄였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집무실에서 40분, 기자회견 80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리핑룸에서 그 자리에서 15분으로 줄였습니다. 자화자찬을 애초 계획보다 좀 줄이긴 했으나 설명을 줄였을 뿐 하나씩 다 짚어서 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기자회견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이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임기 절반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일상적인 그런 임기 반환점에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것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 이 기자회견의 성격 자체를 흐트려 버렸습니다. 그 점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사과했습니다. 이게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11월 6일 날 동아일보 일면 제목이 사과도 검토였습니다. 사과도 검토라고 했을 때 지금 대통령실 또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점에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참모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물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계속 사과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사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서 나중에 기자들이 뭘 사과하는 거냐, 사과가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다, 무엇에 대한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사과를 해드리죠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술자리에서 무슨 싸움할 때 하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제가 국민들하고 없는 노릇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팩트는 나왔습니다. 음성 공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설명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이어서 기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그러면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겁니다. 대통령 답변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김 여사가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생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국민들이 속상해 하셨기 때문에 사과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거는 거의 대선 때 개사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태균 의혹,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한 것은 공천 개입한 적 없다.
경선 이후 연락한 적 없다. 이거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상당히 좀 비겁하다고 느꼈던 게 경선 이후 연락한 적 없다고 했는데 취임 전날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대변인실에서 얘기가 왔길래 경선 이후 연락한 적 없고 취임 전날 축하 전화가 온 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이제 설명할 때 그 뒷부분은 빼고 앞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대변인실이 잘못했다는 거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거짓말 한 적이 전혀 없는데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중요한 뒷부분을 빼서 내가 오해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변인실 직원들 잘라야죠. 이거는 굉장히 저는 윗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작은 조직에서도 이런 식의 태도는 보스로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명 씨하고의 대화를 뭐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 얘기한다. 뭐 그런데 내가 이게 공개하기는 그렇고 대부분 다 일상적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차례 정도 통화한 게 아니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그리고 공천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일상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자기는 공천 개입한 적이 없고 공천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천에 개입할 수도 없고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개입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이제 곧 1심 판결이 나는데 이재명 대표의 죄목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대선 때. 이것도 대선 때 물론 이제 이때는 당선 이후지만 모른다는 것이 법적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천 논의는 일상적인 게 아니고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다음 또 네 번째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에 대해서 말했는데 대통령이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걸 국정관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뭐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대통령 부인이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해야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우리가 갖는 의혹이란 건 이런 게 아니죠. 공천에 개입을 했네, 뭐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통화를 해서 누가 좋네, 나쁘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정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경수 여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도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조언을 많이 했는데 그런 조언이 국정농단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정치 브로커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까? 마포대교에 나가서 경찰한테 순시를 했습니까? 순천만에 가서 화보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공식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비선 개입 의혹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았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대통령도와 국정도 원만하게 잘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 이거는 지금 국민들에게 비판하는 국민들한테 거의 시비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대통령께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무한정하겠다. 이것을 처음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 질문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질문을 다 받고 하겠다는 걸로 좋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의도는 그거였던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으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당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겠다. 특히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이제 특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애초 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순방 갔다 온 다음에 11월 말에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론이 워낙 안 좋고 하니까 순방 가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당겨서 기자회견으로 바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김 여사가 오늘 아침에
자기한테 말하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께 사과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과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돌려서 순방을 편한 마음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뜻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적 쇄신은 한동훈 대표도 강하게 요구했죠.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하라라고 했죠. 적절한 시기에 인적 쇄신 면모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있기에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한다. 이게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예산안 심의는 이제 예산안 심의 국정연설에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았죠. 그래 어쨌든 그래서 예산안 심의는 11월하고 12월 달에 이어집니다. 미국 새 정부 출범은 내년 1월 20일이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인적 쇄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적 쇄신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개편 그리고 개각 한없이 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 절차들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참모가 되겠다거나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순위는 못하고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10순위, 11순위 이런 정도까지 내려가야 하는 순위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특검은 절대 못 받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특검에 대해서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현재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거고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박근혜 특검 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특검은 여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근혜 특검이 임명이 됐고요. 드루킹 특검은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민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즉 야당으로서 야당이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특검이란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행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행정부 기존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겠죠. 특별검사라는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는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각제 국가는 이 정도 사안이 됐으면 국회 해산하고 총리 바뀝니다. 대통령 지도자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주로 이제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 있는 것이고요. 이게 특검이 있는 나라는 대표적인 건 미국이 특검을 가장 먼저 했고, 그리고 그 미국의 제도를 한국이 어느 정도 이제 인용해서 한 것이고요. 그 외 나머지 나라는 대통령제에서 특검을 하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다 독재 국가들이 많이 조금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나라에서는 특검이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특검이란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린 나라는 없죠. 개도국 같은 데는 잘 없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상권분립 체계에 위반한다. 특검이 상권분립을 보완하는 것이지 상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걸 못할 것이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지금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본인은 공과 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기는 정말 정의롭고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모략이고 야당과 특별히 그 국민의힘 내부에 경거망동하는 이들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는 걸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대통령을 바꿔라 이런 논의나 이런 요구 자체가 사실 무망해집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분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딱 그 점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한다면 또 모르겠다. 지금이 그 상황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가 여기에 해당되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최상병 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 수사 검사도 마지못해 거의 임기 막바지에 마지못해 임명한 것을 봐도 지금 현재 말과 행동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이제 가장 쇼킹한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전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꽤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이전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긴 했죠. 대통령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통령이 됐어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다. 바꾸란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무원 장차관하고 국가안보 관련이 아닐 때는 제 휴대폰을 쓰고 지금도 엄청 많은 문자가 들어온다. 이거 거의 본인이 이거 거의 이게 이걸 그냥 본인이 실토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제가 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 본인 자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 날 것 그대로의 민의를 내가 그대로 청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휴대폰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이게 대통령이 사실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많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겁니다. 나 윤 대통령이 어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 국가기밀을 바깥에다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한 겁니다. 모든 걸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난해 8월 2일이죠. 지난해 8월 2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 한남동 공관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공수처의 기록에 공수처 수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통화가 아닙니다. 거의 그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업무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녹음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어느 나라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개인 휴대폰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소탈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이 전화하면 제가 딱 받고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번개로 저녁을 먹었죠. 그 친윤계 의원들 몇 명이 가서 그 전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녁 일정이 없으면 어디로 오세요 하기도 한다. 이거는 거의 그 일반인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고 한다. 굉장히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통령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와 통화한 분 손들라 하면 무지하게 많을 것이고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많죠. 저도 이렇게 대통령 통화했다는 사람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예전에 그 임금들이 암행하는 것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말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실에서 이 내용을 알았다면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별로 크게 공유를 내가 오늘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 공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김 여사 핸드폰 부분입니다. 2021년 7월 달에 입당을 하고 본인의 핸드폰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하루에 문자가 3,000개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5시, 6시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을 갖고 답을 하고 있다. 오늘 대통령 워딩을 그대로 하자면 미쳤냐 지금 잠 안 자고 뭐하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잘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다 잘하겠다 하겠다고 이런 답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이게 선거운동 아니냐라고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때 김건희 여사가 참 기특해 보였을 겁니다. 고마웠을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걸 겁니다. 새벽 5시, 6시까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지지자들한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핸드폰 답신을 한 거죠. 그 사람은 윤 대통령이 답한 걸로 아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답했는데 그러면 이 아내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핸드폰을 수시로 만지고 답도 하고 그러면 이게 당선자 신분일 때 이걸 안 했을까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안 했을까요? 권성동 의원한테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체리 따봉 그게 유명하죠. 체리 따봉 문자를 보냈죠. 그때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나이로 올해 65입니다. 이렇게 60대 중반의 남성이 저렇게 이모티콘 아주 신선한 이모티콘을 보내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지금 방송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김건희 여사가 보낸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얼핏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은 거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서 김 여사가 열심히 이렇게 성의 있게 밤에 잠도 안 자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자폭 수준에 가까운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의혹을 할 때 제가 제 아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볼 수가 없고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휴대폰을 얼마든지 만지고 대신 답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털어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지금 대통령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질문을 한 기자한테 물론 이 기자가 뭐 대통령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답변을 쭉 한 겁니다. 대통령이 고맙다 좋은 질문 해줘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걸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김 여사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정말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중간중간에 김 여사를 지칭하는 면에 말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순진해서 그러니까 순진해서 명태균 씨한테 자꾸 이제 쏟기도 하고 그랬다는 식으로 예, 굉장히 부인을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이제 2달 동안 경호원들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 안가에서 새벽 2시까지 장차관과 차관급 인사도 인터뷰도 직접 하고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출근은 몇 시에 했을까? 2시까지 뭘 했을까? 우리는 지금 이런 대통령을 처음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도 어렵고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도 계속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솔하게 설명했다. 사과, 정쟁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평가와 의견을 말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기자회견을 보다가 중간에 나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친윤계를 포함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말로는 뭐 다르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특검에 찬성하거나 특검에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그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지금 현재 상태에 이제 이 대통령을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변하지 않고 이제는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해도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제 뭐 기자회견을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기자회견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무적인 판단만 하자면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현 정국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마 특검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장외 집회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결정적인 힘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특검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식의 판단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또는 앞으로 새로운 윤 대통령의 육성 녹음 공개와 버금가는 또는 그 또 다른 어떤 언론 보도가 또한 더 오히려 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수사를 들어갔고요. 내일인가요? 내일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러면 명태균 씨가 내일 이제 구속이 되느냐, 구속이 안 되느냐가 대충 결론이 날 겁니다. 서울지검에서 창원지검의 수사팀을 보강해서 서울지검에서 검사들이 내려갔죠. 그 서울지검에서 내려간 사람들은 서울지검장의 지시를 따를 것이고요.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시든 뭐 지휘든 하여튼 그 같은 맥락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주요 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뭐 하루 전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굉장히 리스키합니다만 구속을 해서 입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 뭐 간략하게 뭐 이런 정도로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